371페이지입니다. 371페이지 정비 사업 시행 계획 등. 자, 371페이지고요. 네. 자, 지금부터 법조문을 그대로 교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교재 집중하시고요. 371페이지. 네. 제가 읽으면은 밑줄을 끄면서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기서 정비사업 시행자의 10중 8구가 누구죠? 조합. 그래서 앞으로 법조문에서 사업 시행자는 나오면 머릿속에 조합에서는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에서는 정비계획에 따라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정비사업시행계획서는 누가 작성하죠? 시행자. 조합에서 정비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전설을 개조하죠. 걔가 그 계략적인 정비사업시행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계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준비를 해두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조합에서 정비사업시행계획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조합은 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비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하면은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372페이지 옵니다. 372페이지 오시면은 인가가 나와 있을 거예요. 큰 2번에 보면은 네,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1번 정도 지나갈 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누구죠? 조합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을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의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를 인하지 않은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 군수 등에게 그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 무엇을 받죠?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책자를 넘겨서 이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특례 규정들이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377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죠. 377페이지 오셔서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규정이 03번에서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별표하시고. 그러니까 사업시행계획 파트에서는 대부분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나올 것만 뽑아서 이렇게 기출된 영역들 나올 것만 뽑아서 여러분에게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자, 1번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 별표하시고, 자, 읽어드리면 네, 교재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시장 군수 등은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그럼 인가권자 누구죠? 지금 시장 군수가 사업시행인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시장 군수가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자, 지금부터 밑줄 그으십시오. 정비 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 줄거면 되죠. 정비 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이제 사업시행가를 할 때는 이제 교육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잖아. 지금 인가권자, 시장군수 등이 맞죠. 그래서 임의로 사업시행가를 하면 안 되고요. 밑줄 긋죠. 해당 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 앞뒤로 가로 이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시험을 냈어요. 네,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사업시행가 전 사전에 뭐 해야 되죠? 협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군수가 정비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임의로 사업시행가를 함부로 하지 말고 그 분야의 전문기관인 네, 해당 자치단체에 설치된 교육감이나 교육장과 사업시행인가 전 의무적으로 사업시행가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시행자가 사전 협의를 해야 될 대상은 교육부 장관입니까? 교육감 또는 교육장입니까? 교육감 또는 교육장 그것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협의 동그라미 해두면 되고요. 사업시행가 전 의무적으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해야 한다. 나오면은 뭐 공짜로 한 문제씩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79페이지 옵니다. 379페이지 오셔서 04번이 나와 있을 거예요. 04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나와 있습니까? 네, 이 부분도 출제가 자주 되는 영역이에요. 1번 임시거주시설 설치 등 별표하시고요. 특히 양거를 1번은 출제 빈도가 높죠. 정비사업 시행자 조합에서는 줄 것이십시오. 주관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줄 것죠. 주관경 개선 사업 할 때는 시장군수 등이고 재개발 할 때는 누구죠? 조합이죠. 자, 주관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그때 주관경 개선 사업 밑에 적으십시오. 주관경 개선 사업 밑에다가 저소득층을 적으십시오. 저소득층 거주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 밑에 적으십시오. 재개발 사업은 아까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은 중산층 거주지역입니까? 주로 서민층 거주지역입니까? 서민층 거주 적으십시오. 재개발 사업 밑에 서민층 거주, 주관경 개선 사업 밑에 저소득층 거주 그렇게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다 된 거예요.
자, 이 주관경계에서 사업과 재개발 사업 출거 놓고 손 뗍니다. 주관경계에서 사업과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는 스스로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런 법상 의무를 규정하게 된 거예요.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주관경계에서 사업과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지금도 출거죠. 임대주택 등 시설에 임시거주하거나 계속 출거죠. 주택 자금의 용자 알성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철거된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해서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거나 주택 자금의 용자 알성 등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정비사업 두 개가 뭐죠? 주관경계에서 사업과 재개발 사업.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관경계에서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공통점은 경제적 약자로 볼 수 있죠. 그들을 배려하기 위한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그들을 주관경계에서 사업과 재개발 과정에서 그들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럼 시험 낼 때 이렇게 내오잖아. 정비사업 시행자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해서 임대주택 등 시설에 거주하거나 주택 자금의 용자성 등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옮겼습니까? X. 재개발과 재건축이 아니죠. 주관경계에서 사업과 재개발이잖아. 그렇게 된 거죠. 공통점이 뭐죠? 경제적 약자. 그렇죠.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밑에 2, 3, 4는 리딩 R 읽어두면 됩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넘어옵니다. 임시상가의 설치 발표하시고 임시상가 설치. 임시상가의 설치도 또 시험에 나왔죠. 재개발 사업이 줄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줄 것이고 이때 재개발 사업은 상업지역에서 행하는 재개발입니다. 밑에 적으십시오.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 밑에 상업지역 적으시고요. 읽어드릴게요. 자, 상업지역에서 하는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그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과 그 인근 지역에 출거죠.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도 있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상가 설치가 허용되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뿐이죠. 왜요? 아까 우리 상업지역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정비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재개발 사업이었잖아. 재개발 사업은 2018년도부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공식적으로 포함이 됐죠. 재개발 대상에. 그래서 재개발 사업, 상업지역에서 행하는 재개발 사업을 전제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4번 내려오시고요.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을 발표하시고 정비사업 시행자 줄 것이고 밑에 적으십시오. 수용 주체가 되죠. 정비사업을 할 때 토지 수용의 주체는 누구죠? 정비사업의 시행자 됩니다. 단 줄 것이십시오. 가로 안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 한정하여 토지 수용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재건축 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 수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경우에만 재건축 사업은 토지 수용이 허용되는 거죠. 이유가 뭐죠? 재건축 사업은 공익 사업이 아니거든.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정비 사업을 할 때 토지 수용의 주체는 재건축 사업을 제외한 주관경계에서 사업과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 주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잖아. 그리고 토지 수용에는 무슨 법률을 준용하죠? 다 배웠잖아. 두 번째 줄 끝에 두 번째 줄 끝에 준용 법률.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죠. 약칭해서 무슨 법? 공취법. 벌써 세 번째 배우는 거죠. 특례에 발표하시고 시험은 특례에서 나옵니다. 특례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에 줄 거죠. 두 번째 줄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때 줄 거죠.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때 줄 거죠.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때 자, 공치법상 다음 줄 거죠.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까지 줄 거면 되죠. 그리고 재결 신청 기간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재결 신청 기간에 대한 특례. 동그라미 2번 제목에 비출 것이고 세 번째 줄에 줄 것입니다. 자, 재건축 정비 사업에서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됐을 때 재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세 번째 줄에 언제까지죠? 사업 시행 기간 이내 줄 거면 되죠. 사업 시행 기간 이내 줄 것이고 지금부터 밑줄 거 드린 거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되겠죠. 이해되는 것이 가장 좋은 암기잖아.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밑줄 거 쓰니까 제가 일부러 밑줄 긋고 읽어드리는 이유가 뭐죠?
교재에 있는 거 쓰지 말고 설명을 놓치지 말고 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거 적지 말고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필기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할 때만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메모하고 많이 들어야 됩니다. 교재 활용하고요. 가장 좋은 수험서는 기본서. 덜 거의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회 시험이 올 때까지 어떤 특강 자료도 기본서를 대신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특강 자료는 특강을 위해서 만든 자료일 뿐이에요. 늘 마지막까지 기본서를 놓지 않은 분이 웃게 되더라는 거죠. 진실은 기본서예요. 합격의 진실은. 특강 자료는 포장을 예쁘게 했을 뿐이에요. 예쁘게. 거기에 자료, 그건 좋은 자료에 혹하면은 자꾸 유혹이 당하죠. 이렇게. 우리 꿀을 처음 먹으면 참 달고 맛있죠. 꿀 먹고 살 수 있어? 없어? 없죠. 밥은 밥을 끼니를 잘 챙겨 먹는 게 건강의 비법이었듯이 똑같더라고. 꿀 좋다고 평생 꿀만 먹고 뭐 그죠? 네. 액기스만 먹고 살 수 없는, 홍상 액기스만 먹고 평생 살 수 없는 거잖아. 그것은 보조제일 뿐이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그죠? 기본서가 밥이고 새끼를 챙겨 먹는 밥이고, 특강 자료는 홍삼 액기스일 뿐이에요. 근데 수험시에는 그런 것이 혹도 해요. 혹 해버리죠. 못 가지면 안달이 나고 막 복사하고 싶고 막 가지고 그죠? 막 좋아하니까 주변에 복사해서 막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죠. 필요가 없어요. 공부해 보신 분 알죠? 그런 것을 좋아하면은 오래 공부하게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필기하지 마시고 설명만 들어요. 금방 필기 대신에 밑줄 거 됐잖아. 토지 등의 수용이죠. 정비사업절차에서 토지 수용의 주체는 누구였죠? 정비사업의 시행자. 이때 시행자 누구죠? 재개발사업과 주관경개선사업 시행자예요. 그러니까 재개발사업과 주관경개선사업만 토지 수용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단 재건축은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건축 사업 시행자에게는 토지 수용이 허용될 뿐이죠.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 한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재건축 사업은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를 수용할 때 무슨 법을 준용합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데, 자,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공직법상 토지 수용 요건 두 가지는 늘 외우시라고 했죠. 공직법상 토지 수용, 이거 계속 나오거든. 나올 때마다 외우면 되죠. 어떤 분은 나올 때마다 필기하는데 나올 때마다 못 외워요. 작년 11월 달부터 나중에 9월 달까지 필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외우지는 못해. 참 힘들죠. 자, 공직법상 토지 수용령 1번이 뭐죠?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한 사업이 무슨 사업일 것? 공익사업일 것. 나올 때마다 외우십시오.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사업 인정 고시가 있어야 되죠. 국토교통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으면 토지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했어. 국토교통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고 토지 수용을 했어. 그러면은 보상금 지급을 하게 되는데,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은 법원에 재판 신청합니까? 토지 수용인에 재결 신청합니까? 재결. 그때 재결 신청 기간,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공익사업 인정받고 몇 년 안에 가능하죠?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이게 공직법상 토지 수용 원칙인데, 원칙 그 자체가 시험 나오는 게 아니고 특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소개할 뿐이라는 거죠. 그럼 특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도 이 법 공직법상 토지 수용 원칙을 준용하지만 이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원칙에 대해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해 주는 거죠.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정비사업 절차에서 1번 정비사업 절차, 지금 사업시행인가 고시까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죠. 기본교육 수준부터 저 정비사업 절차에서 무엇이 있으면은 사업 시행 인가가 고시되면은